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 세션을 맡게 된 클루커스 데이터팀 DBA 김예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 Azure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입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두 가지 배포 모델인 싱글 서버와 플렉서블 서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은 MySQL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적인 학습이 크게 필요 없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ySQL 버전인 5.6부터 5.7, 8.0 기반의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엔진은 InnoDB 엔진과 메모리 엔진을 지원하며 MyI3 엔진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Azure MySQL은 GPL v2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Azure에서 Azure의 인프라에 맞게 MySQL 성능을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이로써 최적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고가용성과 자동화된 백업, 업데이트 및 패치 등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가상머신과 인프라 관리에 사용하는 시간 대신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예측 가능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모델에 대해서는 종량제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 산정도 용이합니다. 더불어 빠른 스케일 작업이 가능하므로 워크로드에 따른 탄력적인 스케일 업다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은 싱글 서버와 플렉서블 서버 두 가지 배포 모델의 형태로 배포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Azure MySQL 싱글 서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zure MySQL 싱글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최소화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패치, 백업, 고가용성, 보안 등의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사용자가 신경 쓰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동화된 패치 기능과 자동 백업, 스토리지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니터링 기능과 최대 5개의 리드 레플리카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버 기동 중지 기능을 통해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 최적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능은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중지된 상태에서는 스토리지 비용만 소모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 구성도를 보시면 싱글 서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프록시 역할을 하며 클라이언트 연결을 DB 서버로 라우팅하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부분, 세 번째는 스토리지 부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컴퓨팅 컨테이너에서 실행되고 스토리지 영역은 모든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 로그 파일 등이 Azure에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되게 됩니다. 스토리지는 데이터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파일이 저장된 스토리지가 세 벌로 동기화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사본은 동일한 로컬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MySQL 클라이언트를 통해 MySQL 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싱글 서버의 경우 Azure 내부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실제 존재하는 MySQL에 접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어떤 방식으로 복구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컴퓨팅 노드와 연결된 스토리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Azure에서는 자동으로 이 세 개의 스토리지 복제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결되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신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한 다음 분기화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토리지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서비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MySQL 엔진 부분에 대해서 페일오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장애가 발생하면 신규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프로비저닝 되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 스토리지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매핑이 됩니다. 애저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신규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 방식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와의 커넥션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트라이 로직이 권고되며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변경 없이 리트라이 로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가형성 아키텍처는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일 업다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가형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99.99 SLA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단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1분 이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현재는 거의 30초 이내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플렉서블 서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최소화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플렉서블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구성 설정에 대한 세부적인 제어와 유연성을 제공하고 고가형성을 선택하거나 자동화된 패치의 일정을 선택 가능하게 하여 같은 파스 제품이지만 사용자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일정 예약이 가능한 자동화된 패치 기능과 자동 백업이 있고 아직 스토리지 자동 확장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용성 영역 구성을 통한 고가형성을 제공하고 스토리지에 따른 디스크 IOPS를 제공한 것이 아닌 vCPU에 따른 IOPS를 제공하여 스토리지의 증설 없이도 IOPS 조절이 가능합니다. 서버의 기동 중지 기능은 있지만 가용성 영역 구성 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싱글 서버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스크의 스케일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싱글 서버와 구성의 차이는 데이터베이스 노드 쪽에 있는데요. 기존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MySQL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다이렉트로 어플리케이션과 붙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MySQL 싱글 서버에서 사용하시던 유저명의 골뱅이 서버명을 사용하시지 않아도 일반적인 MySQL과 동일하게 유저명만 사용하여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노드 자체의 내부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메인터넌스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가용성 영역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용성 영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서블 서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용성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용성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프라이머리와 다른 가용성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성 영역 어벨리티 존이라는 것은 지역 내 고유한 실제 위치를 말합니다. 즉, 각 영역은 독립된 전원 및 네트워킹을 갖춘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됩니다. 해당 가용성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빈 로그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서로 동기화하게 됩니다. 이는 바이너리 로그를 이용해서 싱크로나이즈 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로그는 GRS에 쓰게 되고 스탠바이 DB가 GRS에서 로그를 읽고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플렉서블 서버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바이를 두고 싱크로나이즈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싱글 서버와 다른 점은 페일오버가 발생하였을 시 스탠바이를 프라이머리로 자동으로 변경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MySQL 유형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MySQL 버전으로 싱글 서버는 5.6, 5.7, 8.0 버전을 지원하며 플렉서블의 경우 5.7, 8.0을 지원합니다. 스토리지의 경우 최소 5기가에서 16테라로 동일합니다. 온라인 스토리지 크기 조정의 경우 두 유형 모두 지원하지만 플렉서블의 경우 자동 증가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OS 및 MySQL 패치의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플렉서블의 경우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통해 패치 예약 설정이 가능합니다. 1기 복제본의 경우에는 싱글 서버는 5대, 플렉서블의 경우에는 최대 10대의 1기 복제본을 제공하여 싱글 서버 대비 확장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업 보관의 경우 최대 35일을 지원하며 플렉서블의 경우 최소 1일 백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싱글 서버의 모델 계층입니다. 싱글 서버의 모델 계층에는 베이직, 제너럴 퍼포즈, 메모리 옵티마이즈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V코어는 베이직의 경우 최대 2코어, 제너럴 퍼포즈는 2코어에서 64코어, 메모리 최적화는 2코어에서 32코어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베이직을 1테라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모델의 경우에는 16테라까지 생성할 수 있으며 IOPS는 스토리지 크기에 비례하여 최대 2만 IOPS까지 제공됩니다. 백업의 경우 데이터 파일과 트랜잭션 로그의 백업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백업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성된 백업 보정 기간 내에 특정 시점으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백업 보정 기간은 7일입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35일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35일이 초과하는 백업의 장기 보존은 현재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MySQL 덤프 유틸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서블 서버의 모델 계층입니다. 싱글 서버의 차이점은 컴퓨팅 세대가 바뀌었고 IOPS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옵티마이즈의 경우에는 V코어 수가 64코어까지 지원되며 코어당 메모리는 제너럴 퍼포즈가 4기가, 메모리 옵티마이즈는 8기가가 할당됩니다. IOPS의 경우에는 VCP 모델에 따라 설정 가능한 최대치가 달라집니다. 백업 보존의 기간 경우에는 최소 1일부터 최대 35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리지는 스케일 다운이 아닌 스케일 업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데모를 통해서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의 리소스 생성 및 일부 기능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모는 애저 포털에 접속하여 싱글 서버를 이용한 서버 구성 방법과 엔드포인트 설정, 리드 레플리카 구성, 마지막으로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MySQL의 배포 옵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싱글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최소화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이자 사용자가 신경 쓰는 부분들을 최소화한 배포 옵션이라 할 수 있고, 플렉서블은 싱글 서버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구성 설정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제어와 유연성을 제공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렉서블은 현재 프리뷰 상태이고 올해 중순에 GA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제어 부분이나 유연성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메인터넌스 윈도우 설정이 가능하고 싱글 서버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저는 먼저 싱글 서버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에는 두 가지 배포 옵션이 있는데 단일 서버 기준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MySQL 서버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독란에는 가지고 계시는 구독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고 리소스 그룹에는 리소스 그룹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버 이름인데요. 서버 이름은 MySQL 서버명이자 엔드포인트 명이 됩니다.
데이터 원본은 기본값은 없음인데 백업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백업본으로 서버를 구성할 수 있고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신규 서버가 생성되게 됩니다. 위치는 서버의 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전은 5.6, 5.7, 8.0을 지원하지만 5.6은 사용 중지 상태인데요. 사용 중지된 버전은 OS에 대한 패치는 계속 지원하지만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원은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SLA 또한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관련된 버그로 인한 가동 시간 중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저에서는 현재 5.6 버전을 5.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5.6 버전을 5.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팅 플러스 스토리지입니다. 해당 옵션은 스쿨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베이직, 제너럴 퍼포즈, 메모리 옵티마이즈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계정 부분입니다. 관리자 사용 이름은 MySQL에서 사용할 관리자 아이디가 되는데요. 애저 슈퍼유저, 어드민, 어드민스트레이터, 루트, 게스트 또는 퍼블릭을 제외한 아이디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리 생성해둔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이름은 클로 MySQL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원본은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거기 때문에 없음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한국 중부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 5.6 버전으로 생성하여 5.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계정 이름을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구성을 위한 입력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버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서버의 가격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의 싱글 서버에는 베이직, 제너럴 퍼포즈, 메모리 옵티마이즈 이 세 가지 옵션이 있고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스토리지 자동 증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스토리지 스케일업은 가능하나 다운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베이직의 경우에는 운영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개발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최대 2V코어를 사용할 수 있고 IOPS는 다른 계층들의 경우 스토리지 사이즈에 비례하는 반면 가변적이라 정확한 IOPS를 알 수 없습니다. 백업 옵션 또한 로컬 중복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드 레플리카 구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너럴 퍼포즈의 경우 2코어에서 최대 64코어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디스크는 16테라, IOPS는 2만 IOPS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모리의 경우 V코어당 5기가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메모리 옵티마이즈 경우에는 최대 코어는 32코어이며 코어당 할당되는 메모리가 제너럴 퍼포즈의 2배로 V코어당 10기가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제너럴 퍼포즈와 메모리 옵티마이즈 계층의 경우 최대 5개의 리드 레플리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백업 중복 옵션에는 지역 중복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싱글 서버에서는 가격 계층을 상위 계층으로 올릴 수 있지만 베이직 계층으로는 다시 내릴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업은 가능하지만 다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 속도를 위해 서비스 워크로드를 고려하지 않고 계층이나 스토리지 스케일업을 과하게 한다면 비용으로 인한 재작업을 해야 할 수 있으니 계층과 스토리지의 스케일업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MySQL에서 중요한 InnoDB 버퍼풀 관련 파라미터는 애저 My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에 따라 최대치가 정해지게 되고 맥스 커넥션의 경우에는 가격 계층과 코어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격계층을 선택할 때 이 부분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리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너럴 퍼포즈의 4V 코어 스토리지는 100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만들기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zure MySQL 방어벽 규칙 설정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zure에서는 방어벽 규칙을 통해 지정된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에서 MySQL 서버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zure Database for MySQL은 기본적으로 DNS 통신을 하며 방화벽으로 핸들링됩니다. 기존 서비스와는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통하여 서브넷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고 퍼블릭 IP로 통신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IP에 대해서는 방화벽 규칙명과 허용할 IP 주소를 입력하면 방화벽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미리 생성해둔 VM을 사용하여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둔 VM의 공용 IP를 복사한 후 생성한 Azure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 보안을 클릭합니다. 시작 IP에 복사한 VM의 IP를 입력하고 종료 IP에도 복사한 VM의 IP를 입력합니다. 방화벽 규칙명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방화벽 규칙이 완성이 됩니다. 그 전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방화벽 규칙 없이 접속을 시도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규칙 이름을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화벽 설정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MySQ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이름을 복사해 주시고 MySQL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이름을 넣고 유저명에 골뱅이가 포함된 사용자 로그인 이름을 복사합니다. 네, MySQL에 접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Show Process 리스트로 세션 정보를 확인해 보면 52번대 IP 공용 IP로 접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경우 다른 서버들이 배포된 서브넷 대역에 대해 MySQL 접속을 허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생성된 서브넷을 MySQL 방화벽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둔 VNet을 사용하여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설정을 이네이블하는 과정에서 서브넷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 구축이나 점검 중 트래픽이 적을 때 수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방화벽 규칙을 설정했던 연결 보안을 다시 클릭하고 기존의 방화벽 규칙을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고 이번에는 기존 가상 네트워크 추가를 선택하여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이름을 지정하고 VNet을 선택한 다음 서브넷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종 모양을 누르게 되면 현재 생성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MySQL 클라이언트로 가서 다시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접속이 되었고요. Show Process List로 세션을 다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방화벽 규칙을 설정했을 때는 50번대 IP로 공용 IP로 통신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10대 IP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도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구성도인데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VNet의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트래픽을 받는 구성입니다. 모든 트래픽은 VNet 내에 있고 프라이빗 링크와 Azure MySQL 리소스는 MS의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어 트래픽을 인터넷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와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차이점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인터넷망에 나가지 않는다는 점과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경우 기존 트래픽에 대해 비용이 들지만 프라이빗 링크의 경우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연결을 클릭해 주시고 생성할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명을 입력해 줍니다. 지역은 한국 중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소스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MySQL로 선택하겠습니다. 하위에는 생성했던 Azure MySQL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구성 부분인데요. 프라이빗 DNS 영역과 통합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와 기존에 있던 DNS를 통합하여 프라이빗 DNS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 만들기를 하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Azure 데이터베이스 MySQL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IP 주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10.0.0.5는 MySQL에 대한 IP가 됩니다. 이번에는 DNS가 아닌 해당 아까 생성했던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의 IP로 DB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번에도 내부 IP를 통해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 Azure MySQL을 구성하였을 시 수정해줘야 될 파라미터들인데요. 서버 매개 변수를 클릭하고 캐릭터 셋을 먼저 바꿔줍니다. 캐릭터 셋은 UTF-8로 바꾸고 다음은 콜레이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UTF-8 제너럴 C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타임존입니다. 이 타임존을 설정할 때 아시아 서울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애저 MySQL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매개 변수에 대한 업데이트 오류가 일어났는데요. 현재 DB에 저장되어 있는 타임존을 확인해 보면 저장되어 있는 타임존이 없을 경우 타임존을 불러오는 프로시저를 호출하여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타임존을 조회해보면 타임존이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콜레이션을 지정해 주시고 타임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서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이 완료되었는데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셋은 UTF-8로 변경되었고 타임존은 아시아 서울 그리고 콜레이션은 UTF-8 제너럴 CI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우 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외계 변수 탭에서 슬로우 쿼리를 설정하려면 슬로우로 검색해보면 슬로우 쿼리 로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ON으로 바꿔주시고 롱 쿼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5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아웃풋은 파일로 두시면 됩니다. 네, 슬로우 로그 세팅이 되었고 슬로우 로그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슬립 10으로 10초가 걸리는 쿼리를 날렸습니다. 슬로우 쿼리는 서버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로그에 이렇게 슬로우 로그가 남으면 저장하여 MySQL 슬로우 로그를 다운받아 다시 메모장으로 열어보면은 아까 찾던 셀렉트 슬립 10초짜리 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드 레플리카 구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한 건 싱글 서버이기 때문에 최대 5개까지 리드 레플리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제해서 레플리케이션 생성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서버 이름에 레플리케이션 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생성이 됩니다.
네, 리플리케이션 로드가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마스터의 엔진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닌 리드 먼저 수행을 시켜야 합니다. 마스터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경우 슬레이브와 마스터의 버전이 맞지 않게 되어 업그레이드에 실패하게 됩니다. 네, 위와 같은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업그레이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될 때 복제본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리플리케이션 서버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은 마스터 서버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서버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고 MySQL 버전이 5.7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zure Database for MySQL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